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큽니다.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과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찬성과 반대층 모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2020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군은 공룡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많은 데다 신규 물량도 쏟아지고 있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MBC 경남은 이번 방화살인 사건을 희생자들이 살던 지역 대신 가해자의 이름을 붙여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번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큽니다. 안 씨를 미리 처벌하고 관리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건데 제대로 된 관리 체계 구축과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안인득은 지난해 윗집에 오물을 뿌리고 숨진 최 모양을 쫓아다녔습니다. 올 들어 이처럼 이상행동으로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경찰에 오간 횟수만 8번에 달합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조치만 계속됐고 안 씨의 기행은 이어졌습니다. 입장하게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가족 쪽에도 많이 연락이 그 정도의 세세한 부분을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의 신고 내용만 가지고 이제 대응을. 경찰과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은 안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점조차 몰랐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 환자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 예정 없으면 저희가 그 사람 정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복지부서에서 이런 환자를 발견했다고 저희한테 그분의 정보를 주라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김광수 국회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에서 정신보건기관 등록 관리율은 19%에 불과합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 각종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신보건 사업 등을 통해서 좀 더 손쉽게 본인들의 생각이나 느낌들을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적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 자치단체 그리고 보건당국이 정보공유와 통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은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유족과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살인 피해 유족들에게는 장례비를, 상해 피해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해 피해자들과 유족을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를 국가가 먼저 책임지기 위해 관련 지원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스타필드가 교통영향 평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입점 찬성과 반대 여론이 팽팽합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중재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찬성과 반대층 모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지지자 시민 모임이 창원시를 찾았습니다. 찬성 측 시민들은 관광객 수가 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거라며 창원시가 스타필드 입점을 지연시키면 소송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타필드 입점이 시청의 행정응대로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여기 유니시티 입주민 및 인근 주민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반대 투쟁 본부는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세계가 대형 할인점과 SSM, 노브랜드샵, 편의점도 모자라 복합 쇼핑몰까지 진출하면 골목 상권 자영업자는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자영업자에 대한 생존권 그 자체가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반대입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하자 창원시는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제1호 의제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선정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여론을 수렴하고 결과를 내는데
3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러한 총 드는 비용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3억 5,4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도 문제지만 찬성과 반대 측 모두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공익사업도 아닌데 지금 시장님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이걸 공론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그게 이제 공론화 대상으로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요.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적으로 가는 그 결과가 너무 확연히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상인의 생존권의 운명을 거기에 맡기는 것은 너무 무리한 입장이다. 1차적으로 저희가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갈등을 풀기 위해 마련된 공론화위원회가 시작부터 또 다른 용의 불씨가 됐습니다. 또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찬성 반대 측 모두를 설득할 수 없을 거라는 공론화위원회 무용론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2020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성군은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을 주제로 공룡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의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주제는 사라진 공룡, 그들의 귀환으로 국민 1,000여 명이 직접 참여해 선정했습니다. 야외 전시 공연이 많은 엑스포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처음으로 더운 여름 대신 봄인 4월에 개막식을 갖습니다. 콘텐츠도 공룡에 초점을 맞춰 더 풍성해졌습니다. 야외 공룡 전시관인 공룡 동상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공룡 사파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룡을 직접 볼 수 있는 공룡 놀이동산을 크게 조성하고요. 또 가상의 동물, 현실적으로 없는 동물이니 AR, VR 이런 어떤 최첨단 과학을 이용한 그런 영상관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경제 엑스포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연휴에만 야간에 개장합니다. 또 입장권 강매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입장권을 할인하는 국민 입장권 제도도 도입합니다. 엑스포 공연팀에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지역 화폐를 이용한 경제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관람객 목표는 115만 5천 명, 매출 수입은 116억 3,100만 원, 사업비는 61억 7,400만 원입니다. 4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0 경남 고성 공룡세계 엑스포의 청사진이 나오면서 흥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경남을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미분양도 많은 데다 신규 물량도 쏟아지고 있어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2년 전 1억 원을 훌쩍 넘던 8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매매가가 8천만 원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신규 물량 증가로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살려는 사람은 없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집이 값이 낮을 때 막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조차도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32% 상승한 데 반해 경남은 마이너스 9.67%로 울산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조성 경기 침체와 신규 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거제와 김해는 전국에서 하락폭이 큰 5개 지역 안에 포함됐습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경남 등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다 올해 말까지 3만 8천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장기 침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 하락세는 올해까지는 이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일부에선 획일적인 규제보단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제58회 경남도민 체육대회가 오늘 거제종합체육관에서 개회식을 갖고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비상하자 희망 경남, 도약하자 평화 거제를 슬로건으로 문을 연 개회식은 해군 의장대 시범 공연과 축하 공연, 성화, 점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체전에는 18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만여 명이 참가해 28개 종목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오늘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엔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부정부패와 독재 정권에 맞선 민주영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역사 기록을 통해 4.19 혁명 유공자로 새롭게 인정받은 7명의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건국 포장이 수여됐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경상남도의 감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표결 끝에 경남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열린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53명 가운데 찬성 33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경남도의 학교급식 감사권을 없앤 조례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초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이옥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일부 의원들이 발의 철회를 요청해 상임위여서 처리되지 못하고 김호대 의원의 수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왔는데 감사권 삭제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면고 신설 등 굵직한 현안들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지 주목됩니다. 경남교육청은 오늘 경주에서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북면고와 김해서중 등 6개 학교 신설과 미래교육 테마파크 등 2개 기관 신설,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등 9개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심사 결과는 2주 정도 걸리며 이달 말쯤에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통영시 욕지면 욕지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선원 5명이 타고 있던 14톤 양식장 관리선이 전복됐습니다.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 구조됐으며 통영해경은 선장 68살 정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오늘 진주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위원으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 동수로 8명이 선임됐으며 조만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다음 달 임시회 이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시내버스 특위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표준 운송 원가의 적정성, 총액 지원제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늘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를 글로벌GM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파견으로 7차례 법원 판결을 받으면서도 법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불법을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며 창원공장 신규 투자 기공식이 열리는 오는 29일까지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경남 도사 편찬을 추진합니다. 도는 향토사 전문가와